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최상의 삶을 살고 싶다면 알아야 할 3가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를 정리한 건데요. 이 3가지 법칙 누가 만든 거냐?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인생과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는, 스포츠는 규칙이 있죠. 경기하는 플레이어, 선수들도 정해져 있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죠. 점수가 있으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규칙도 없고요.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무슨 군대라든지 이런 데는 규칙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생 자체에서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나오면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경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선수도 정해져 있지 않죠. 들락날락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사업을 하는데 플레이어가 몇 명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누구와 나는 경쟁해야 되는지 경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이걸 평가할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 다닌다든지 이러면 점수로 평가할 수도 있고 운동선수라면 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꼭 공부를 잘한다고 잘 사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돈이 많은 순서대로 하면 잘 사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는 이 스포츠와 달리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평가 요소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수많은 분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좀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지침, 방향을 3가지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그 방향, 지침 3가지가 바로 최상의 삶을 살고 싶다면 알아야 할 3가지 법칙입니다. 한 개씩 설명드릴까 하는데 하여튼 인생에 규칙은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는 방향은 있다.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될 만한 어떤 지침,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일명 가성비의 법칙이라고도 저는 부르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부담과 의무와 소망은 최소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고 싶은 거나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적은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게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이고 그것도 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이러는 기본 시간 빼고는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 200년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 에너지도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이거죠. 최소 노력의 법칙. 요거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돈을 버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최소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특히 논농사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 심한데 서양에서 없는 병명 중에 하나가 바로 과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크로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본어 크로시라는 말이 과로사라는 뜻인데 이 발음 그대로
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과로사라는 말은 한국, 일본, 중국에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일본에만 있는 말인데요. 실제 상담하면서 과로사 분들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그럼 왜 과로사 하느냐? 노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한국 사람은 저는 노력 중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뭐 노력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 듯이 무조건 노력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10대, 20대 이 친구들 중에 번아웃 된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여러 명 상담해줬는데 번아웃 되고 우울증 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전부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학 들어가기도 전에 번아웃 되고 이런 것들이 노력 중독인데 다들 대학 가느라고 노력 중독, 돈 버느라고 노력 중독. 그래서 노력 자체가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력 중독의 결과는 바로 번아웃과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암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노력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의지력을 많이 찬양하는데 의지력은 안 쓸수록 좋습니다. 왜 안 쓸수록 좋냐? 우리가 평생 쓸 수 있는 의지력은 저는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일정 시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는 남는 의지력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운동선수들인데 예를 들면 한때 우리나라 골프의 황제로 불렸던 박세리 선수 아시죠? 박세리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슬럼프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인 노력 중독의 결과인데 노력 중독으로 인한 번아웃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노력 중독에 의한 슬럼프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그 박세리 선수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골프 그만두고 나서 뭐 4년, 5년 동안 골프를 아예 안 쳤대요. 너무 질려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이 옛날에 전설적인 권투 선수 장정구 선수라고 있었는데 권투도 엄청 힘들잖아요. 특히 체중 감량하고 이러는 게. 장정구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하는 거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권투 은퇴하고 나서 뭐 20, 30년 동안 모든 운동을 아예 안 했대요. 운동 자체에 질려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바로 평생 쓸 수 있는 의지력은 정해져 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평생 쓸 수 있는 의지력을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이 써버려요. 그 다음에는 의지력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의지력 너무 많이 쓰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게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중에 천천히 써야 될 의지력을 10대에 20살 이제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나중에 대학 와서는 정작 의지력 고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지력에 관한 실험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실력이 똑같은 집단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눠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을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 전에 A 집단은 뭐 1시간 정도 놀게 합니다. B 집단은 1시간 정도 엄청 어려운 퀴즈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문제지를 풀게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A, B 집단의 실력은 똑같습니다. B 집단이 A 집단보다 성적이 낮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B 집단은 시험 보기 전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의지력을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 시험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을 너무 많이 쓰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건 결국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쉽게 살아라가 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봤는데 결국 골병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력을 많이 쓰지 말고 노력 중독에 빠지지 마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지력, 노력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지력은 고갈되지만 의미, 재미, 보람 이런 것들은 고갈이 안 됩니다.
오늘 재미를 느꼈다고 평생 느껴야 될 재미를 오늘 다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심리적 자원이 뭐냐? 의미, 재미, 보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호기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오늘 충분히 해도 내일 되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은 쓰지 마시고 의미, 재미, 보람, 호기심 이런 심리적 자원을 활용하는 게 꾸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최소 노력의 법칙, 요 최소 노력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남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EFT와 학원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